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규리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희곡은 바로 셰익스피어 5대 희극 중 하나인 시비야입니다. 이 시비야라는 제목은 그 말 그대로 번역하면은 12밤이라는 뜻인데, 영국에서 크리스마스로부터 12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데, 크리스마스 후부터 12밤이 지난 1월 6일에 이탈리아에서 오는 오시노 공작을 환영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궁정에서 이 연극을 초연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비야는 메인 스토리와 서브 스토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따로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고 이야기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리리아라는 나라에서 시작되거든요. 이곳에는 오시노라는 공작이 있는데, 이 공작은 올리비아라는 여자에게 계속 청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올리비아는 죽은 오빠를 애도하는 마음에서 이 청혼을 거절합니다. 오빠는 핑계이고 그냥 이 공작이랑 결혼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한편 일리리아에 난파된 배가 선착을 하게 되는데, 그 배에는 쌍둥이인 세바스찬과 바이올라가 타고 있었던 배예요. 이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난파를 하게 되면서 두 쌍둥이들은 떨어지게 됩니다. 세바스찬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고 일리리아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세자리오라고 하는 남자로 남장을 하고 여기에 사는 오시노 공작을 모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까 오시노가 청혼을 한 올리비아 있죠? 올리비아에게는 한량 스타일인 삼촌이 있었는데, 이 삼촌의 이름이 토비거든요. 이 올리비아가 엄청 예쁜가 봐요. 올리비아에게 청혼을 하러 온 또 다른 남자가 있거든요. 이 남자는 앤드류 경인데, 올리비아는 이 앤드류 경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토비는 청혼을 막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엄청 붙잡아둬요. 내 생각에는 놀 사람이 없으니까 토비가 앤드류 경을 붙잡아서 약간 심심풀이로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올리비아는 상중이니까 지금 좀 집안이 다운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토비는 놀고 싶으니까 앤드류 경하고 놀면 되겠다 이러고 앤드류 경을 살살 꼬실려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계속 여기에 머물게 합니다. 일리리아에. 왜냐면 이 앤드류 경이 돈이 많은데 귀가 얇은 사람이거든요. 한편 남장을 한 바이올라는 오시노 공작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오시노는 바이올라를 시켜서 올리비아에게 청혼을 하러 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이올라가 오시노 공작이랑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오시노 공작을 사랑하게 되었나 봐요. 자, 바이올라가 세자리오라는 남자로 남장을 하고 올리비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올리비아에게 마치 오시노 공작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청혼을 해요. 근데 뛰어난 바이올라의 언변에 올리비아가 남장을 한 이 바이올라에게 마음을 뺏기고 맙니다. 이제 드디어 삼각관계가 정말로 이루어졌죠? 봐보세요. 오시노는 올리비아를 좋아하고, 올리비아는 남장한 바이올라를 좋아하고, 바이올라는 오시노를 좋아하고. 완벽한 삼각관계죠? 올리비아는 바이올라에게 흠뻑 빠졌어요. 여자는 여자가 제일 마음을 잘 안다고, 바이올라가 이렇게 여자가 좋아하는 말들로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이렇게 살살살 녹아들죠. 바이올라가 올리비아에게 했던 말들 중에, 즉 세자리오가 올리비아에게 했던 말들 중에 오그라들지만 기분 좋은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오묘한 기회로 붉고 흰 빛깔을 좋아하여 이뤄낸 아름다움이군요. 좋아의 극치예요. 아가씨, 당신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잔인한 분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모조리 무덤까지 끌고 가서 이 세상에 단 한 장의 사본도 남겨놓지 않는다면요. 빠! 오그라들어도 그냥 예쁘다는 말이니까 기분은 좋네요. 그럴 것 같아. 여자들은, 나도 그렇고 예쁘다는 말 좀 오그라들긴 해도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자, 한편 잊고 있었던 쌍둥이 남자 세바스찬 기억하죠? 세바스찬이 살아있었어요. 바로 해군 선장인 안토니오 덕에 세바스찬이 살아있었는데, 안토니오가 이 세바스찬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세바스찬이 나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안토니오도 그 뒤를 따른다고 합니다. 한편 올리비아 집에서는 술판이 벌어졌어요. 아까 말한 토비, 올리비아의 삼촌과 올리비아의 청혼자, 다른 청혼자인
앤드류가 둘이 막 부어라 마셔라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 올리비아의 집사인 말볼리오가 이를 꾸짖습니다. 안 그래도 이 꼰대쟁이 말볼리오를 이 둘은 어떻게든 골려주고 싶었는데 그 옆에 있던 올리비아의 시녀인 마리아와 셋이서 작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볼리오를 골려줄 작당이죠. 이 마리아가 올리비아의 글씨체를 잘 따라 쓸 수 있었는데 마치 올리비아가 연애 편지를 쓴 것처럼 꾸며서 말볼리오가 그 연애 편지를 보게 하는 그런 작당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볼리오가 걸어 다니는 곳에 연애 편지를 슬쩍 놨거든요. 근데 말볼리오가 이걸 읽자마자 올리비아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잊고 있었던 메인 스토리 나옵니다. 이 오시노와 바이올라가 둘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이올라가 너무 애간장이 탔나봐요. 이 오시노를 좋아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나봐요. 그래서 이 바이올라가 오시노에게 살짝 실려요. 나 좀 너 좋아하고 있는데 이렇게 흘리거든요. 근데 이걸 알아들을 턱이 없죠, 오시노가. 결국 이 바보 같은 오시노는 또 다시 바이올라를 올리비아에게 보냅니다. 근데 사건이 터졌어요. 올리비아가 바이올라에게 나 당신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이올라는 지금 남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올라는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다시 기억하죠? 앤드류가 이걸 보게 돼요. 이걸 보고 나서 앤드류가 아, 망했어. 올리비아 딴 사람한테 관심 있네. 아, 난 안 되겠네. 이러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또 토비가 등장합니다. 토비가 이럽니다. 올리비아 지금 너한테 관심 있는데 질투 작전은 벌이려고 쟤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앤드류한테 말합니다. 또 앤드류는 또 속아 넘어가요, 거기에. 세자리오에게 결투 신청을 하라고 토비가 앤드류에게 말합니다. 또 한편 다른 곳에서는 세바스찬이 이제 일리리아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이 안토니오와 함께 다니는데 알고 보니 이 안토니오는 이 오시노 공작과 적대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함부로 막 나다닐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바스찬은 일리리아 안쪽까지 가게 하고 자신은 저는 저 외곽에 있겠다 하고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 세바스찬에게 자신의 지갑을 주면서 좀 이따 만나자고 합니다. 자, 또 다시 한편 올리비아 집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가짜 편지를 읽은 말볼리오가 이상한 차림으로 등장하는데 이 가짜 편지에는 어떤 게 쓰여져 있었냐면은 나의 사랑을 응답하는 의미에서 말볼리오에게 노란 양말과 십자 데니를 묶어서 나타나라고 하거든요. 근데 말볼리오가 그러고 나타난 거예요. 이를 본 올리비아는 말볼리오를 약간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편 앤드류 경한테 토비가 살살 꼬셨잖아요. 야, 세자리오랑 결투해, 결투 신청해 이러는데 마침 바이올라가 지나가게 되는데 칼을 뽑습니다. 앤드류가 바이올라에게 결투를 신청한 거죠. 근데 이를 본 안토니오가 바이올라가 세바스찬인 줄 알고 이 상황을 구해줍니다. 하지만 이 오시노 공작과 적대적인 관계였던 안토니오는 칼을 뽑자마자 오시노 공작의 관리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붙잡히면서 안토니오가 말하죠. 내가 준 지갑 내놔라. 근데 바이올라는 알 턱이 없죠. 아까 걔는 세바스찬이었으니까. 이거 나는 모른다. 얘기하죠. 근데 안토니오는 너 내가 아까 도와줬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나쁜 세바스찬아! 이러고 붙잡힙니다. 바이올라는 이때 오빠가 살아있다는 거를 직감하게 됩니다. 앤드류가 막 칼을 뽑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바이올라에게 결투 신청을 하려고. 근데 이때 세바스찬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앤드류는 얘가 지금 세바스찬이 바이올라인 줄 알고 칼을 빼든 거죠. 영문도 모르고 세바스찬과 막 칼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토비도 옆에서 껴들면서 막 세 명이서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막 칼 들고 막 설치고. 근데 이때 올리비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다 중재하고 세바스찬을 데리고 갑니다. 세바스찬이 바이올라인 줄 착각했던 거죠. 그럼 세바스찬을 막 들고 와서 신부님 앞에서 막 결혼을 맹세해요. 근데 이 세바스찬은 명분도 모르지만 결혼하겠다고 해요. 둘이 막 결혼해요. 신부님 모셔놓고. 올리비아가 엄청 예뻤나 봐요. 세바스찬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모르는 여자랑 결혼하는 거 보면요. 여튼 세바스찬과 올리비아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오시노 공작과 바이올라는 올리비아 집에 방문하게 되죠. 근데 올리비아는 아까 방금 결혼했잖아요. 이 바이올라와 세바스찬이지만 바이올라에게 막 남편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근데 오시노는 기겁을 하죠. 내가 너 믿었는데 어떻게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막
배신감에 부들부들 떠는데 바이올라는 막 알 턱이 없고, 또 한편 갑자기 저쪽에서는 토비와 앤드류가 이렇게 나한테 오는데 너 때문에 나 지금 칼싸움에서 상처가 났다 막 이러고 징징거리는데 바이올라는 이 사실을 알 턱이 없죠. 오시노 공작은 막 너 배신했다 뭐라 해. 토비랑 앤드류는 너 때문에 나 다쳤다 뭐라 징징거려. 근데 이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세바스찬이 등장합니다. 두둥. 세바스찬이 등장함으로 해서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둘은 쌍둥이이고 사실 바이올라는 남자가 아닌 여자라고 밝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시노는 바이올라에게 청혼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바이올라, 올리비아, 세바스찬. 너 누구냐? 아 이름 너무 비슷해. 바이올라랑 올리비아가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여튼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갑자기 나 여자였어요 이러고 나타났는데 어떻게 갑자기 결혼하지? 그래서 그걸 생각해봤어요. 커피 프린스 보셨나요? 저도 커피 프린스 어렸을 때? 많이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어렸을 때 봤는데 이 공유가 자신도 모르게 유누네를 뭔가 좋아하는 그런 막 스물스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시노도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자신에게 있다가 아 너가 여자였구나 하니까 갑자기 확 피어오르면서 바로 그렇게 사랑의 감정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침 튀겼어. 시비아로 모티브를 한 작품들이 있는데 바로 All Shook Up이라는 뮤지컬이에요. 이 뮤지컬은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로 만든 주크박스형 뮤지컬이고 영화 시즈 더 맨이 있거든요. 시비아가 모티브를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름까지 똑같아요. 세바스찬, 올리비아, 바이올라도 똑같거든요.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 작품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책을 읽으면서 저도 등장인물들의 그런 이미지를 그리는 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은. 영화 재밌어요. 그러니까 꼭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시비아였고요. 이 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영상 끝까지 봐줘서 오늘도 고마워요. 안녕. 세자리오, 올리비오, 아우 헷갈려. 한편 릴리리아 발음 왜 이렇게 어렵니?